민주당이 어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 불리는 민주화 유공자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두려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적극 추진하지 않았던 악법을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까지 강행하는 입법 폭주에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운동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세력은 운동권 출신들로 이들은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입신양명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주화 보상법도 모자라 민주유공자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며 민주화를 기득권과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빨리 청산되어야 할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며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못 박아두려는 민주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 군부 독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덮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12를 일으킨 하나회를 척결한 것도 우리 당의 뿌리인 문민정부였습니다. 우리 당은 과거의 성과는 물론 과오를 함께 끌어안고 오로지 미래를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서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회방을 놓을 것입니까? 민주당이 서울의 봄을 이용해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대중영화를 정치권의 선전영화로 변질시키는 것이며 또다시 국민을 선동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표를 얻어보겠다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사실이나 논리에 기반하지 않고 이미지만을 이용한 정치적 주장은 책임없는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은 친일, 독재, 북풍의 이미지를 우리 당에 더 씌우려고 끈질기게 시도하는데 일본 오염수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확고한 진실 앞에선 거센 선동도 힘을 잃는 법입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민주당의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정치 공세에 팩트를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시민의 발 수도권 도시철도와 광역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신도시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고물가의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코로나 이후 시민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지하철과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은 지옥철이 되어버렸고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282개 중 절반이 넘는 152개 노선에서 입석 출퇴근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혼잡이 심할 경우 무정차 통과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출퇴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GTX,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9호선 4단계 연장 등의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확충이 예정되어 있어 지하철 혼잡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당정은 혼잡도가 150%를 넘는 소위 혼잡 단계에 해당하는 서울 지하철 4, 7, 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전동차 증차 국비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동차 증차를 통해 출퇴근 피크 시간대 혼잡도를 190%에서 150%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국비 보조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무정차 통과, 장시간 대기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노희 간사 이미자인입니다.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나서 민주당의 보수 악마를 위한 역사 왜곡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안민석, 조국 이런 사람들은 정부와 여당을 신군부 시절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국민들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현직 당 대표가 범죄 피해자 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NHK 룸사롱을 드나들며 술잔을 돌리던 586 기득권 세력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성범죄 집합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만 서울의 봄이 올 것입니다. 어제 우리 동부벨트 3인방 우리 당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이승한 중랑을 당협위원장,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이기적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86 운동권이 빼앗아간 서울의 봄을 주제로 인해서 우리 3040 정치인들이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저께 토크쇼를 했습니다. 이제 이 3인방이, 동부벨트 3인방이 빼앗긴 동토를 탈환해오는 순간부터 서울의 봄은 시작됩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인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고문했던 이종권 치사 사건의 장본인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가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종권 치사 사건은 1997년 전남대 학생 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25살의 청년 이종권 씨를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물고문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범죄입니다. 정의찬 특보는 이 사건의 주범으로 1998년 징역 6년에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 원이라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당 대표는 정 특보를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는 경기도 산하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의 관리본부장과 사무총장으로 기용했고, 이종권 치사 사건 당사자임이 밝혀져 불명예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대표 특보로 임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인사를 살갑게 챙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전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공당인 민주당은 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기는커녕 이런 자를 공직선거 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후보자 검증 기준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불공정한지는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정 특보의 민간인 치사 사건은 586 운동권에게는 훈장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상식에는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일 뿐입니다. 정 특보의 후보 검증 통과는 운동권이 장악한 민주당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갖고 있다면 정 특보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심과 괴리된 채 586 운동권만 감싸고 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